반대로 해 당선. 이게 무슨 얘기인지 기사 같이 볼까요? 당이 하는 거 반대로만 했더니 험지에서 당선이 됐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어디에서? 이 여당 총선 평가 토론회에서 쓴소리가 쏟아졌다라는 거죠. 네, 대체 어떤 쓴소리들이 쏟아졌는지 저희가 좀 모아봤는데요. 같이 들어보고 오시죠. 험지인데 어떻게 당선했냐 물어보셨을 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우리 당이 하는 거 거의 반대로만 했습니다. 제가 솔직히 말해서 2조 심판 얘기 입 밖으로도 꺼내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당에서 내려온 현수막 4년 동안 한 번도 저걸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의 태도가 싫다. 대통령 부부의 어떤 그런 모습이 싫다. 대통령 우리 얼굴인데 그 이미지가 그렇게 추락돼 있어서 경로해야 될 게 대통령입니까? 국민입니까? 당정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대통령실을 비난만 하면 뭔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판입니다. 밖에서 언론에 떠드는 게 아니라 앞으로 용산 대통령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용기 있게 청원 용산에 저희가 보고서도 제출하고 만나서 얘기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얘기한 사람 중에 뭐 당선자도 있고 낙선자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번 총선을 치른 사람들이 직접 나와서 한 얘기인데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이재명, 우리 2조 심판을 얘기를 당에서는 계속 쭉 해왔는데 2조 심판이 아니라 대통령 부부가 싫다는 정서가 많았다. 2조 심판은 안 먹혔다. 당이랑 반대로 하니까 당선이 됐다. 부끄럽지만 이 사실 당도 알아야 된다. 그리고 대통령만 욕할 게 아니다. 당의 고질적인 문제를 좀 고민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또 서지영 당선인 경우에는 부산이죠. 부산 동네인데 부산 안전지대 아니다. 부산 위험하다라는 얘기도 같이 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이런 얘기 사실 여기에서 아까 제목으로도 뽑았죠. 귀에 쏙 들어오는 얘기가 성재준 의원님. 당이랑 반대로 하니까 험지에서 당선이 됐더라.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일단 지금 이제 김재섭 당선인이 했던 당과 반대로 해서 당선이 됐다라고 할 때 중요한 좀 전제 조건이 붙었던 게 4년 동안 반대로 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총선 기간 동안에 뭐 당의 어떤 입장과 완전히 반대로 했다라는 뜻보다도 전반적인 어떤 4년 동안의 기조에서 당과는 좀 다른 모습을 보였다. 약간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뭐 아까 전에 얘기가 나왔던 것처럼 김준혁 지금 이제 분이나 이제 서지영 지금 당선인 같은 경우도 다 이제 우리가 좀 아쉽고 그리고 또 이제 마음이 아프지만 다 맞는 얘기죠. 그러니까 김종현 당선, 김종현 이제 얘기하셨던 것처럼 그분 같은 경우는 2조보다 대통령이 더 싫다라고 하는 국민들이 많다. 이것도 참 뼈아픈 지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그래서 후보들 얘기 들어보면은 이번에 뭐 대통령과 이제 그 또 낙선인들과의 만남에서도 그런 얘기가 또 직접적으로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일반 국민들 같은 경우는 뭐 이재명 대표, 조국 대표에 대한 이런 심판론보다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더 크다라고 하는 지적도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그 부분도 우리가 잘 받아야 될 것 같고 서지영 이제 그 당선인 같은 경우는 또 대통령만 우리가 욕할 게 아니다. 그러니까 어떤 뭐 고쳐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계속 이거를 막 공개적으로 비난만 하는 느낌보다도 정말 대통령한테 직접적으로 우리가 충원을 해가지고 고쳐나갈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지적도 제가 보기엔 충분히 또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거나 저희가 총선에서 패배한 것은 맞기 때문에 다 이제 좀 고려를 해가지고 또 새로운 변화되는 모습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참 쓴소리들이긴 한데 쓴 약이 몸에 좋다고 또 이거 잘 좀 받아들여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 또 그런 말들도 굉장히 많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다음 기사를 좀 볼까요? 당과 거꾸로의 당선. 이 말이 참 다들 귀에 좀 꽂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들 지금 제목으로 뽑았는데 당과 거꾸로의 당선, 영남 자민련들만 쓴소리 대거 분출입니다. 쓴소리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다라는 거죠. 근데 다음 기사 좀 이어서 보죠. 여참패 보름 만에 방송에 수포당, 경포당, 사포당은 안 된다. 요런 얘기도 나왔다라는 거예요. 수포당, 수도권 포기한 당, 경포당, 경기도 포기한 당, 사포당, 40대 포기한 당. 이러면 안 된다라는 전문가들의 얘기도 있었습니다. 들어볼까요? 세대로 치면 고령층에 국한돼 있고 2030 세대에서는 이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비주류가 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돼서 수도권을 포기한 정당이 됐고 영남 자민련 소리를 들어도 그렇게 크게 이상하지 않을
이번에 이 선거 결과로 국민의힘에 또 별명이 하나 더 붙었습니다. 경포당, 경기도를 포기한 정당이다. 경기도를 포기해가지고는 뭐 일당이고 다수당이고 아예 불가능한 거거든요. 40대 포기 전략이 아닌 3, 40대 2030 포이론을 할 게 아니라 40대 포이론을 해야죠. 네, 지금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직접 총선을 뛴 이 뭐 당선자, 낙선자들의 얘기도 후보들의 얘기도 있었고요. 그리고 전문가들의 얘기도 있었는데 지금 여기서 나오는 게 최창열 교수님, 수포당, 경포당, 사포당이란 지적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포기라는 게 아니라 포기를 당한 거죠. 어느 당이 뭐죠? 경기도를 포기하고 수도권을 포기하겠어요. 결과적으로 저렇게 됐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저 정도 된 이유가 다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지금 아까 말씀 좀 지나갔습니다만 전혀 변함이 없어요. 지금 저렇게 되고 나서 처음에 조금 큰일 났다 이렇게 위기의식을 느끼는 것 같더니 그대로 복원됐습니다. 복원이라면 배가 빨리 복원돼야 되는 건데 전혀 그런 게 안 보여요. 아까 특검 제가 깜짝 놀란 게 아까 기사 보면서 놀란 게 국회법 등이 위반된 문제가 생긴데 이걸 말이라고 합니까 지금? 아니 특검법은 국회에서 만드는 거죠. 대통령이 특검법을 거부하냐 안 하냐 그 얘기를 하자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다 대고 지금 물론 야당도 과도하게 명세서 내는 것도 잘못됐어요. 너무나 많은 특검법을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그것도 물론 문제가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반론이라고 이걸 제시하냐고요. 국회법 등이 위반인데 뭘 국회법 등이 위반? 모든 게 국회가 하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 그만큼 아직도 인식이 너무 나이브하다는 거예요. 그거 다 책임 돌리는 것이고 아까 서지영 당선인가 그 사람 얘기가 맞아요. 대통령실도 물론 책임이 제일 크고 대통령 정권 비판원이었어요. 정권 심판원이었는데 당도 하나도 바뀌지 않는 것 같아요. 지금 저렇게 쭉 사람들 모아다가 지금 토론회하면 뭐합니까? 저건 하나의 요식 절차로밖에 안 보여요. 수포당, 경포당 저런 얘기 그냥 하기 좋은 얘기들이고 다 아닌 얘기란 말이죠. 저는 그래서 일단 영수회담에서 지금 이 여당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게 있어요. 그러나 변한 걸 보이려면 말이죠. 조금 억울하더라도 좀 대승적으로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국민들이 유권자들이 볼 때 수포당, 경포당 얘기가 안 나오는 겁니다. 저렇게 이렇게 자꾸만 하니까 수도권 경기도의 이른바 중도층 유권자들이 자꾸만 이반하는 거거든요. 근데 저런 얘기 시컷 듣고 나서 또 행동은 달리하고 전 이게 참 이 여권분들이 언제까지 이렇게 인식이 현실에 못 따라오고 있는 건지 지금 의제를 정한다 안 정한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만나서 그래 의제 정하고 따라가야 돼요. 따라가라고 국민이 명령한 게 이게 선거에 대한 정치적 해석입니다. 사후 해석입니다. 저는 그래서 저런 토론에도 의미가 있습니다만 저 토론을 하고 그게 반영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반영이 안 되고 영 딴소리만 하고 앉아 있으니 오로지 당선된 사람은 신나는 거고 당직 그냥 또 챙겨야 되고 낙선자들은 낙선됐기 때문에 화가 나서 울분토하는 그 정도밖에 안 된다. 라고 아주 그냥 폄하하고 싶습니다. 아주. 네. 지금 화가 다시 또 나셨어요. 네. 최창열 교수님. 오늘의 화는 국민의힘에 났습니다. 네. 지금 뭔가 이렇게 뭐 모여서 총선 참패 반성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글쎄 내가 볼 땐 변한 거 없는데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수포당, 경포당, 사포당 뭐 결과론적으로 그런데 이런 얘기하고 그래서 뭐가 어떻게 바뀐다는 거냐라는 건데 저희 아까 기사 제목 다시 한번 볼까요? 조선일보는 수포당, 경포당, 사포당 안 된다라는 얘기 앞에 요걸 붙였습니다. 참패 보름 만에 반성회. 최창열 교수님 얘기랑 약간 좀 일맥상통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유영걸 대표님. 네. 반성을 하는데 보름 만에 하는 거 요게 맞느냐라는 뉘앙스가 좀 실려 있는 것 같아요. 뭐 좀 늦긴 했고 지금 뭐 조정훈 의원 당선자가 백서를 만든다고는 하는데 당 전반적인 흐름 자체가 지금 반성하고 성찰하는 거냐. 지금 일부 낙선자들의 저 목소리거든요. 말 다 맞아요. 수포당이 수학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수도권을 포기한 거고 경포당은 경제를 포기한 게 아니라 경기도를 포기했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맞죠. 이번에 총선에서 완전히 실패했으니까. 그러면은 당 차원에서 뭔가 쇄신 움직임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원내대표도 나오는 분이 핵심 공천관리위원하고 인재영입위원장하고 과거에 사무총장 했던 친윤의 또 핵심 세력이 또 하신다고 지금 운동하고 다니시잖아요. 뭐 그런 면에서 볼 때 당이 좀 움직여야 되는데 그런 게 없는 거죠. 제일 먼저 위기냐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위기 아니라는 사람도 있거든요, 지금. 예, 지난 4년 전보다 오히려 의석수가 5석 늘었어. 그리고
진 게 거의 뭐 5.4% 진 거니까 잘해서 2.7%만 다음 선거에서 이기면 우리가 이기는 거야. 이런 사람도 봤어요, 의원이. 네. 그러니까 위기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진단도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왜 졌나? 누구 때문에 졌나? 여기에 대해서도 국민 여론조사에 의하면 한 70%가 윤 대통령 탓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지금 윤 대통령이나 홍준표 대구시장은 아니야, 내가 아니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선거 잘못해서 그런 거야. 저 사람 못 오게 출당시켜야 돼.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도 지금 우리 당의 정체성이 흔들리면 안 된다고 해서 기존 하던 사람이 계속 지금 하려고 하는 움직임이잖아요. 그래서 당 전체가 혁신이나 뼈를 깎는 아픔을 겪을 각오가 좀 없이 이렇게 이벤트 행사로 좀 끝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지금 두 분이 공통적으로 하신 말씀이 글쎄 뭐 진짜 반성을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는데 최소한 두 분의 말씀이 똑같은 걸 보면 밖에서 보기에는 반성을 한다고 느껴지지 않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의 상황에서 뭔가 더 해야 된다는 얘기인 거겠죠. 다음 키워드 넘어가 볼까요?